오늘 모신 분은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글쎄요,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한 0.9% 상승했으니까. 근데 코스닥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2%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아마 개별 주식들은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대입시키기조차 어려운, 굳이 이러한 저런 핑계를 대서 이래서 올랐습니다, 저래서 떨어졌습니다라는 걸 적용시키기도 어려운 아주 난잡하고 어려운 시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 멀쩡하죠. 2,500 복귀했습니다. 네. 그럼 이 논리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었던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중국 증시에 연동된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에서 안정자금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도 중국도 별로 오르지 못했고 우리 증시도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준율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그 타이밍엔 조금 엇박자가 났었어요.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 좀 더 가야지, 미국 증시도 가는데, 이러한 것들로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거기에 연장선에서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늘 빠졌지만 올라간 것에 비해서 덜 올라갔었고, 어쨌든 중국 증시와 같이 연동되면서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반등 사이클을 우리도 왔어야 된다라는 부분의 논리로 코스피는 한 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리오로 지금 이유를 붙여야 되거든요. 우리 증시가 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복잡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 억울하다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면서 막 정말로 저기는 좋은데, 하지만 미국 증시를 가만히 들어본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이 좋은 것이고, 그 안도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좋았던 거지 다 좋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테슬라는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섹터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하락했었던 이유의 핵심 이유의 하나일 텐데, 여기서 또 때리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 와중에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오늘 SDI, SK이노베이션은 올랐지만 LG엔솔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는 아직은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남아준 걸로 봐야 될 것이고, SDI랑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내에서도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그런 색깔이 좀 있죠. 그거 외 본업단을 본다 하더라도, SDI를 지금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전기차를 빼고 본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업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 LG엔솔은 온리 배터리지만 SDI는 IT 소재 쪽,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섹터 이런 걸로 명분을 부여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엔솔이 갖고 있는 고밸류에서는 두 종목은 상대적으로 그 고밸류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두 종목은 되는데 라는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 2차 전지에서는 미국 시장처럼 테슬라가 좀 반전을 줘야지 이쪽이 갈 것이다. 그럼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금요일날 하루 반등의 희망을 가져가 볼 수는 있었지만, 어떤 종목은 무참하게 그 희망을 짓밟는 모습들이 나왔고, 대표적인 게 LNF고, 아직 그 희망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고, 셀사 중에서 두 개,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의 수급을 가져가는 부분단에서 수혜는 그래도 자기 한 자리는 가져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는 이 안에서도 세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억지로 시장의 결과를 보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유를 그대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하니 이 정도 선이 그래도 납득이 되는 선에서의 뭐 핑계, 변명, 명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진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이 안 좋으면 몰라도 우리만 네.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글쎄요, 이 코스닥 특히 그동안 이 상당히 그 기대를 네. 했던 어떤 섹터 이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그러니까 네. 소위 주도주를 가지셨던 분들 그렇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분들이 참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것이고 엇박 타신 분들은 큰일 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는 것 같아서 안 가는 종목을 팔고 가는 종목을 사면 계속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장이라서 지금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로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섹터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던 2차 전지는 비중이 컸었던 2차 전지는 아직 그 매물을 소화해낼 만큼의 반등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자금이 돌면서 여기에 있는 매물이 나와서 쌓여 있었던 죽은 자금이 매도를 통해서 다른 섹터로 전환되면 건전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한쪽이 이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금으로 돌고 돌다 보니 이제 그 자금의 폭이 줄어들어서 반도체도 점점점 종목이 압축되잖아요. 바이오도 다 바이오가 아니었어요. 점점점 종목군이 압축돼서 바이오 안에서도 몇 종목만 이러다가 오늘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국처럼 해가지고 PBR 1배 이상 이하의 종목들을 PBR 1배로 맞춘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이 나오다 보니 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찌라시로 돌거나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진이 뭐가 있냐면 PBR 1배로 맞춰라 했더니 0.3배, 0.5배가 1배로 가라는 뜻인데 10배도 1배로 맞춰라 해가지고 모든 PBR을 1배로 맞춰라는 그러니까. 이런 짤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수급 때문이겠죠. 그리고 쏠리는 주식에만 쏠림 현상이 가기 때문에 글쎄 이게 골고루 오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싼 거는 알지만 네. 싸지만 안 오르잖아. 네네. 이 얘기로 모든 게 다 대변이 돼 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소가 하나가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림이 되게 되냐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 순환매에서 도는 사이클 하나와 여기가 조정을 줄 때 오늘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종목군도 또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시총 상위의 종목들과 하나는 진짜 저 PBR주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개의 시소, 그 안에서도 종목군들의 시세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시야를 확 넓히고 나의 스타일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다시 압축해 놓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종목을 한 30개 정도를 압축시키셔라 했는데 이제는 이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을 포함시켜서 다시 30개로 줄여놓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의 전략을 짜두시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올라가네 이것도 올라가네 하면서 종목만 늘렸다가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만큼 깨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를 해서 이것을 뭐 꾸준히 계속 투자한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눈치 게임이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한국장에서 국장에서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으로 떠나고. 정말 그동안 올랐었다 인공지능으로 빠진 거 보면 좌절이지만 오늘 코스피 상위가 올라갔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외면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결국 이 과정이 지금 그동안 계속 고밸류에서 테마 순환매에서 트레이딩 단타 치던 것에 익숙했었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그렇죠. 괜찮은 기업 그렇죠. 내용. 계급들이 이제는 반영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고통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고 싶으면 오늘 뺨까지 때려버렸던 날이겠지만 이 매매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었던 자산을 했었던 분들은 이제 좀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왔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액 자산가들은 지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트리거, 그리고 오늘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를 샀거든요. 그래서 내 계좌에 반영되는 속도와 최근에 움직였었던 이런 트레이딩 속에서는 우리의 매매 스타일에서 짜증나게 만드는 시장이었지만 여기서 아우 한국 시장 안 되라고 이렇게 그냥 또 하나의 테마의 하나로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바라보지 마시고 색깔이 바뀌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좀 이쪽 안에서의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 속도로 우리가 못 쫓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도 오고 우리가 네. 단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장이 오르면,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기에는, 트레이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장기 투자도 아니고 스윙 투자, 요 정도가 우리한테 적당한 거 아닌가, 한국장에서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타에 대해서 조금 단타는 어려워, 일반 개인들이. 제가 고객분들이 저한테 하자고 해도 제가 좀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지면 저로서는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영업직원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단타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트렌드처럼 바뀌어버리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스윙 이상 고 한두 달 트레이딩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두 달 정도 가져간다는 마음 정도는 이제는 한국 시장을 전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일단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네. 주식은 계속 종목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디 한쪽이 오른다라는 거는 수급이 쏠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수급이 쏠려서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평가를 받았을 때가 또 매도의 기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왜? 거기서 수익 나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이게 그냥 메뚜기 떼처럼, 이게 참, 그게 미국 시장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거기 중대형주들, 그러니까 네. 대형주들은 정말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세계에서 돈이 모으니까, 유동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꺾일 때 예전에 한국장에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네.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이 만약에 좀 꺾이면 그 자금이 이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저 이진호 소장님은 그런 기대를 너무 답답하니까. 소장님 뭐라고 하세요, 이지루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오지 있다. 않을까? 오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 오늘 네.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어떤 게 있었죠? 자,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일단은 오전장부터 눈에 띄었던 거는 기아, 현대차였고요.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같은 섹터군 종목군 안에서도 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두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토에버 빠지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꽝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결론을 보고 이유를 좀 찾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주주 환원, 일본식 주주 환원을 우리도 하겠다라는 것은 명백한 호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여줬던 것이 이제 기아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잠시 후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엔화와 관련돼서도 기아를 우선적으로 담아둘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기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섹터를 공통적으로 봤었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하락한 건 증권사 리포트 뭐 보합 정도 수준의 중립 의견의 리포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는 저에게는 조금 충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또 결론을 보고 이유를 좀 갖다 붙인다라는 걸로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였냐면, 자동차 섹터를 볼 때 제 순서가 기아, 오토에버, 현대차, 그 다음에 맨 뒤에 저 뒤에 좀 오히려 모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토에버에 깔려있는, 제가 오토에버를 좋게 봤었던 것에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테슬라였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안 됐으니 오토에버는 시간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수준의 성장 밸류에이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금 모든 리포트가 다
안 좋게 지금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둘이 거의 앙숙에 가까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보고서 자체도 안 좋게 나오는데 테슬라는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토파일럿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로 가격을 인하시켜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한 다음에 오토파일럿으로 승부를 봐서 그걸로 시장에 이런 마켓쉐어를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 그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는 틀림없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을 거예요. 아차 오늘 빠지면서 아차차라고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만큼 밸류가 많이 그렇게 많이 올라 보이지는 않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요즘은 쏠림 한쪽이 방향이 딱 잡히면 이걸 팔고 절로 넘어가거든요. 주식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테버를 팔고 기아로 넘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아는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좋게 보는데 네.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틀 연속 많이 여기서 올랐잖아요. 못 쫓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좋게 보였죠. 네네네.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는 좋았지만 네네. 이렇게 오른 1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아만 좋은 건데 이제 이미 들고 있는 네. 분들 제가 기아를 좋게 봤었던 논리를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봤었을 때 엔화는 금리 못 올렸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엔화가 강세가 나타날까요? 저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못 올린 거지 일본이. 그만큼 한편으로는 일본 경기가 두려움에 뭔가 뇌관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지나면 3월, 5월, 6월 중에는 조금은 올리는 기조로 바뀔 수 있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기자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선반영 됐었단 말이에요.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더 이상 강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엔화가 약세가 이제 됐을 때 우리 원화 약세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전에는 달러가 약세가 됐었을 때 원화 강세가 나타났었어요. 원화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미국 대비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달러 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원화 강세 속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삼성도 현대차도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엔화는 묶여 있는데 원화 약세 속도가 더 빨리 나타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이거를 납득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봤었을 때 매니저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먼저 답기에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불을 던지면서 수급이 좀 촉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여기서는 좀 뭐 막연한 비겁한 얘기지만 조정 시 매수하자 뭐 이견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올랐으니까 네.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 현대오토에버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하락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라고 봐야 될지. 이렇게 얻어맞았을 때 여기서 뭐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사이클의 방향성은 맞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좀 빠졌죠. 네. 성장주와 이제 어떤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으로서 자금이 쏠리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삼성 오늘 지주사들이 다 올랐잖아요. 야, 거기에 삼성전자도 포함시킨다고 지금 코스피 지금 PBR 1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PBR 1배 했었을 때 제가 그래서 그 한국 거래소 들어가지고 코스피 PBR을 봤더니 코스피가 2480 기준으로 0.9더라고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한 0.91 이 정도 뭐 되는 것이고 코스닥은
837 기준으로 1.87이었으니 오늘은 뭐 1.823 정도 되지 않을까. 코스피가 여전히 할만하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거기에 좀 간택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다, 하이닉스 별로다, 이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의 좀 상황이었지만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속도면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에서 피로감을 갖느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 담아갈 수 있는 추세로서의 이제 뭐 분할 매수, 지속적 분할 매수 유지 관점은 충분히 유지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러한 말씀하신 이러한 네. 것들을 바탕으로 내일 우리가 어떻게 내일장을 대비해야 될까? 혹은 네.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아, 이번 주 변수가 산재돼 있죠. 이번 주에 미국장 열리는,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것만 봐도 이번 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애플, 아마존, 메타 뭐 지금 다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인텔이 금요일 날 이제 저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한편으로는 재료 소멸로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FOMC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 미국장이 오른다라고 우리나라가 오르는 종목을 메타 이것을 쫓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테마성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되 좀 이쪽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섹터 내에서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볼 수 있는 그 정도 뷰 섹터는, 왜냐하면 여기서 빠진다고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을 깨고 내려가는 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 기준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는, 미국장 트레이더들도 이번 주는 아마 조금 안테나를 뾰족하게 세워놓고 관망에 좀 투자 의견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않을까. 변동성일 때 우리가 예상하고 선행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지켜보고 확인 그럼요. 매매를 하자. 그럼요. 특히 FOMC 파월 연준의장의 입술이 뻔하겠지만 뭐 이번보다는 사실은 3월에 진짜 액션이 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장이 거기에다가 핑계를 갖다 대면 언제든지 핑계를 갖다 댈 수 있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주는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